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 명분은 뭐였냐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특검에서 청구를 했더니 이게 보복이다, 뭐 무슨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이콧을 한 거고 이제 근조 뭐 넥타이 뭐 마스크 검은색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 로턴데이를 지나가니까 뭐 범죄자 꺼져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 그 사실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이 장면이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구나 지금 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게다가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와해될 것에 대한 두려움. 사실 발악하고 있는 그 정도 그림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열차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아까 그 부메랑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2022년 네. 10월 25일 그때 보이콧?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 때 했잖아요. 네. 그때가 최초의 시정연설 보이콧이라면서요. 네.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런 게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보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절박하고, 네. 뭐 동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 입장이 명확하니까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라도 막아야 됐었지 하는 동의를 저도 했었겠지만, 네. 결국은 정치에서 뭔가 전술을 선택하는 방식이 입장이 바뀌었을 때 자기 칼을, 자기 목을 겨눌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네. 좀 여러 가지 판단들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좋은 트랙을 깔아줘야 다음에도 그게, 악순환으로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근데 국민들이 지금 보면 얼마나 좀 시원찮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온다라고 하는데 거기 검은 거 이거 메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있으면 네. 나름 외교 성과를 낸 대통령인데 네. 국민들이 보기엔 약간 자랑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지?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좀 이렇게 환멸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좀 잘해서 좀 그 부분은 적어도 좀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멘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사설을 썼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재밌어서 저 제목만 적어왔는데 대통령 시정연설의 전쟁이라고 네. 답한 야당. 이게 큰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소속 의원 영장 청구가 보이콧 이유 되나? 수포 예산 감시해야 할 야당의 직무유기. 아하. 우리 한겨레사들보다 더 잘 쓴 거. 이거 중앙일보가 이 정도로 뼈를 때리네요. 네, 뼈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반성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이제 자꾸 이제 극우 세력하고 좀 차단하고 중도 확장으로 간다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네. 딱한 처지에 몰렸군요. 네,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걸 국민의힘 안에 의원들도 지금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표하고 원내대표의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물론 익명으로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네.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기사도 썼고요. 어쨌든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루신인가요? 아큐정전의 정신승리법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거의 다가 동의하지 않는데 이번 시정연설을 마지막에 되게 하겠다.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참 굉장히 비현실적인 남자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큐정전에 보면 아큐가 동네 깡패 젊은 애한테 얻어맞고 근데 저놈은 내 아들뻘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하고 내가 자식뻘 되는 놈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나는 패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안하고 자기 이렇게 합리화.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총살당하고 죽습니다. 아쿠가. 비극적으로 끝나죠. 그 당시 이제 중국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너무 그냥 평범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어떤 국민한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루신이 그런 굉장히 뛰어난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정신승리법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번에 결정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저게 바로 정신승리법이구나 이런. 네. 그냥 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 아큐처럼 점점점점 뭐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아니, 지금- 걱정이 돼요 진짜로. 이제 뭐 보수 정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을 만약에 하게 된다. 이거는 정당 해산에 대한 전초 작업 아니냐 이런 이제 위기감이 이제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데 이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럼 이게 바로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자기들이 옛날에 통합진보당 그렇게 해산했잖아요. 아하. 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야, 우리 그때 했듯이 하면 우리도 해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네.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정당 해산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고요.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 아직 해산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 안 시키는 거죠. 정당에 대한 심판은 선거로 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그냥 기본 원리다.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하셨던 그분도 정당 해산 그거 함부로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예 했어요. 네, 그런 인터뷰 그래서 하셨더라고요. 그때 통합진보당 해산 2014년이죠. 그때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좀 잘못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자기들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 지금 부들부들 떠는 거죠. 야, 혹시 이번엔 우리가 해산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 대한민국처럼 지금 정치 한국화가 심한데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상당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 정도 가지고 해산시킨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본인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야, 우리 옛날 생각하니까 우리도 해산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짓 때문에 자기가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네.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라고 그러네요. 봅니다.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 선례를 남겨서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근데 사실 법적인 거라서 제가 이제 문구대로만 이렇게 보면 네. 그 정당 해산의 그 조항이 뭐 헌법 제8조의 뭐 사항인가 이렇던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통진당 때는 당 강령을 건드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네. 당 강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우리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북측과 이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죠. 오늘 저 공부 굉장히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요. 오셨네. 그만할까요? 계속 하시죠. 그리고 속해 있는 지도부들의 많은 그 이전의 맞습니다. 행적들이나 언행, 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당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를 이렇게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은 해산했던 건데 네. 주 의원이 그때 원내대표였지만 그게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그거냐를 네. 밝혀내기가 저는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사실은 해제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개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냐? 그리고 통진당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진당에 대한 지지세가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핑계로 그냥 하나 딱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색깔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정치적 그게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아무리 쪼그라들었어도 지금까지 그걸 버티려고 하는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당 해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과도한 엄살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일 뿐더러 과도한 엄살. 선거를 통해서 자동 해산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정말. 우리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다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최소치의 지지세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좀 네. 엄살인 거죠. 엄살이.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자기는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자기하고 가까운 의원들하고 같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 비상계엄 해제 거기에 참여했죠. 네. 본인은 투표권이 없지만 어쨌든 본회의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 대표였어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뭔가 좀 표결을 방해한 것 같다. 지금 뭐 이런 건데, 대표는 들어가서 네. 뭐 해제해야 된다라고 막 독려하고 그랬는데 그 정당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의총장 장소를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몇 번씩 이제 바꿨는데 그 사이에 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통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과연 그러면은 지시를 받고 이렇게 실제로 방해를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인 건데 오늘 이제 한겨레에서 단독 쓴 걸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의원들 다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우리가 이제 표결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상태에서 2분 뒤에, 2분 뒤에.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가라라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미 이제 본회의장에 모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사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건 방해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게 이제 보는 거죠. 의심이 짙어지는 건데. 특검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뭐 부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표결을 거치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구속영장 이제 실질 심사를 받게 될 텐데 영장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예측이 또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전망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특검에서는 어쨌든 지금 송채 기자가 설명해 준 그 부분을 갖고 이건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마 본인은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네. 근데 저는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고요. 제가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자아가 좀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 계엄이 네. 성공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자아하고 이 계엄이 결국 실패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가라는 네. 자아. 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막 1분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2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요.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원총회 장소를 본회의장 앞에 네. 잡았다가 뭐 당사로 이렇게 했다가 몇 번을 오락가락을 해요. 네. 근데 이거는 분열된 자아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래서 이게 뭐 이걸 이제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너 이거 100% 너 의도를 갖고 표결 방해하려고 했지라고 이제 특검이 얘기하는 거를 법원이 과연 이렇게 받아들여 줄까, 뭐 이런 부분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실제로 뭐 중요 의원에 대해서 뭐 옹호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위기 관리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간단치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쨌든 본인 주장이 뭐 지속적이고 일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 구속 저는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게 구속을 시키지 못해도 특검에게는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네. 자, 구속이 된다고 해도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이 지금 네. 국민의힘의 정치 이게 야당 정치의 탄압이다. 영역이 돼 버리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판부에서 되게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뭐 굳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해산이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굳이 그 얘기를 꼭 하셔야겠군요. 예, 너무 위한 것 같아요, 지금요. 하지만 해산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어렵지만 국민이 심판을 하면 된다. 네. 네. 그런 저는 의미. 국민의힘 해산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둘도 생각이 다를 겁니다. 선거로 심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자아가 지금 분열돼. 아무튼 이 전에 이 묘한 기시감이 있어요. 전 왜냐하면 그 권성동 의원이 네. 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찬성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가결됐는데 구속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거 특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릅니다. 또 특검이 뭔가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영장 심사할 때 제출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그 두고 봐야 당시에 됩니다. 표결을 막아야 돼라고 한 얘기를 누군가 들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머리가 좋아서 그런 얘기를 말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또 이제 자아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말하는 건 좀 다른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가 제2의 건국전쟁이다, 체제전쟁이다 이렇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사실은 서울, 경기 이게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야를 두루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인물이 있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인물 얘기 전에 이 프레임 자체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2의 건국전쟁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표 된 다음에 이제 중도 확산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지 않나. 뭐 그거는 뭐 면피하려고 한 번 정도 했겠다 싶은데 뭐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점점 더 오른쪽으로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재판 재개하라고 그러질 않나. 뭐 이념 전쟁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나. 아, 이게 참 좀 몽롱한 좀 이상하다. 이제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이 평소에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제가 좀 아는 사람들도 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이 멀쩡한 줄 알았더니 뭐 자꾸 윤석열 비슷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굉장히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이제 계속 유지하면은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민주당인 거죠. 네. 이 구도 갖고는 국민의힘이 절대로 지방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짚어야 되고요. 서울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이 어떻게든 네. 공천 다시 받고 출마를 할 것이다. 인지도에 있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요. 네. 경기도는 국민의힘에서 뭐 후보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 두고 유승민 봐야 될것 전 같습니다. 의원이 뭐 이렇게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동훈까지는 내가 뭐 공천을 못 주더라도 유승민 정도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네. 근데 이제 그놈의 그 배신자 프레임. 근데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이 많이 좀 가져가지 않았나요? 고맙게도. 그래도 그건 양이 정해져 있어서 어디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양은 무한대예요. 아무튼 그런 국민의힘만에서 아직도 이제 유승민 그러면 뭐 우리 그 박근혜 공주님을 배신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좀 안타까운 걸림돌이죠. 네. 그 인물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지방선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네. 물론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통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과 측면에서 보면 네. 서울하고 부산 어디서 가져가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부산? 네. 지금으로서. 또 부산을 끼시네요. 부산 예. 부산 어묵의 고향 부산. 어묵은 부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보는 게 그냥 이게 정당 정치 이런 걸로 보면 저는 지방선거의 준비도 그렇고 후보에 있어 가지고 보수는 어느 정도 결집해낼 거냐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고요. 네. 자, 당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계 유승민. 부산에 지금 여론조사 돌릴 때 보면 조경태 의원이 들어가요. 네, 조경태 의원이 들어가면 간단치 않습니다. 거기도 박형준 시장에 대한 또 평가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서울에 혹시라도 이준석 후보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낮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내부와 외부의 일단 보수 진영의 결집을 어느 정도 해내느냐가 네. 그 지방선거 이후에 전체적인 정치를 바라보는데 주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역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은 얼마나 분화될 거냐가 사실은 제일 핵심입니다. 뭐냐면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이미 많은 정치 고관여자들이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다음 자기 공천, 그다음 대선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이 세력을 이게 자꾸 규정하는 프레임이 얼마나 작동할 거며 내부의 분화가 어느 정도 일어날 거냐. 게다가 조국 혁신당이 이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네. 당 지지율 자체는 조금 사실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조국이라는 그 당대표 리더십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호남 혹은 서울 주요한 지역에 어디에 출마할 거며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어느 정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거냐. 이게 네. 또 그 다음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보는 거 재밌겠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면은 저 이후의 정치 구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 국민의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아주 좋게 보면 장동혁 그 대표가 양날개를 지금 가고 있다. 완전히 극우 아스팔트를 그냥 끼는 거 하고 약간 이쪽에 여지를 열어두는 것. 그 최고위원 누굽니까? 그 사람 아무 조치 안 하고 이번에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김종혁 최고위원. 경고만 네. 주고 이런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선거라는 공간 앞에서는 공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자면 국민의힘의 좀 확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긴 한데 그건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너무 이질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포인트고 사람으로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는 정원호 청장이 오늘 조사를 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네. 그
1일, 2일까지 조사를 했었는데 차기 시장의 진보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13.0%가 지금 나왔습니다. 성동구청장. 예, 그렇죠. 성동구청. 예, 예.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10%,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8%, 그 조국 비대위원 지금 굉장히 놀라운 7.3%.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좀 낯선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는 그러니까 부산에 그러니까 조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어떤 분이 정원호 구청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만한 사람들은 또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좀 예외도 있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그 모범 케이스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쭉 올라가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네. 갈수록 행정적인 경험들이 시민들이 선택하는데 되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정원호 청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할 거냐가 되게 좋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좀 일단을 좀 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승부가 결국은 여야의 승패를 이게 가르는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3위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서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서울시장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내가 나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약간 간접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냐 물어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확정적으로 대답은 안 했어요. 김민석 총리는 나올 수 있을까요, 서울시장? 저는 김민석 총리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나오고 싶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무총리 뭐 이런 직함을 떼고 정치인 김민석으로 봤을 경우에 사실 국무총리로서의 존재감이 그렇게 이게 부각되는 상황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권 초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원톱이기 때문에 네. 좀 가려지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근데 출마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게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서의 그 무게 이제 4개월 됐거든요, 취임하신 지. 네. 내년에 한 3, 4월 정도의 경선이 있다고 하면 한두 달 전에 그만두고 나와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 안 남은 6개월 임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대표 출마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왜냐 현실의 문제니까 정청래 대표는 아마 연임을 하시려고 할 거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에 반하는 뭐 의원 그룹들이나 당내 세력들이 대항마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는 당선 가능성이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뭐 1대1 했을 때 오세훈 뭐 그 시장하고 했을 때 좀 이기는 결과들도 나오고 비슷한 결과들도 나오지만 경선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경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해낼 수 있을 거냐. 네. 그러면 완전 이거 읽고 저거 읽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되게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좀 고민이 좀 되긴 하겠네요. 특히 세 번째가 가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쫑아들 그게 수도 있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뭐냐면 모든 걸 다 엎을 수 있는 명분입니다. 네.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시민들이.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이 안 되면. 원하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원하니까 나온다는 게 제일 큰 명분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상황을 볼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능성은 열어둬야죠. 정치라는 게 원래 가능성이 예술이죠. 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실꼬리돔이 94% 이상 함유된 어육이 70% 넘게 들어간 정말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핫바를 준비했습니다. 야채맛 5팩과 매운맛 5팩으로 구성된 총 10팩 세트가 착한 가격 12,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최근 고구마 소비가 줄어서 농가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해남 꿀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서 준비한 마켓하니의 고구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호텔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지금처럼 화려하게 부활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거의 없는 것 없죠. 같아요. 네. 그래서 부활의 기적. 게 살아있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 출신은 대통령이 안 된다라는 징크스가 있죠. 최규하 빼고. 네. 그런데 원래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김민석 총리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게 물론 서울시장, 뭐 경기지사 뭐 다 경선들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예요. 네. 행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 동의를 해줘야 그러면 내가 경선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안 보여요 전혀 지금.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올 최소한 연말 넘어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중요한 외교안보 지역에서 이 국정에 성공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국정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본인의 운명을 지금 본인이 결정하기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부분도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 아까 네, 성동구 성동구 총장 총장.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조금만 덧붙이면 뭐 최근에 좀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일종의 이재명 효과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을 해서 광역단체장으로 간 사례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대. 네. 많대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 진짜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래서 본인은 유력주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참 하더라고요. 네. 현역 의원들이 워낙 있고 또 이제 언론에서 총리나 비서실장까지 거명이 되는데 내가 거의 낄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전현희 의원은 거기 몇 %로 나옵니까? 전현희 의원님은 3.9% 나왔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이제 성동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정원호 네. 구청장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께서 내가 서울시장 출마 후보 경선 출마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네. 국회의원 자리 그 재보선 아. 그 정원호 구청장님이 들어가시면 네. 어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원호 구청장이 그런데 그 내가 더 많이 나오는데. 경선에 안 되시면 그럼 그냥 국회의원 계속 하실 그러네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두 분이 그냥 웃고 말았대요. 이제 워낙 상당히 겸손하신데요. 날카로우신데. 겸손하지만 날카로운 그런 약간 이제 웃음 속에 약간 네. 뼈가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정원호 구청장은 굉장히 정실하고 이건 뭐 특히 그 서울의 구를 떠나서 다들 뭐 보수 진보 성향이 관계없이 일 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평판이 굉장히 좋은. 근데 꼼꼼히 저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분의 그걸 못 봤는데 이재명 그 성남시장일 때보다 더 사실은 구청장은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 권한이 별로 예산이나 없어요. 권한이 별로 없기 없어요. 때문에. 예. 근데 그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봐야죠. 이분이 이제 국회 보좌진 출신이에요. 그 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본인이 회장을 했었대요. 근데 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나 감사 이런 걸 하면 선출직에 출마를 해야 된답니다. 그게 이제 후배들에 대한 예의래요. 그때 이제 감사를 한 사람이 저 진성준. 네. 그 진성준 의원은 서울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성공했죠. 네. 근데 이분은 나는 국회의원보다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단체장을 해보고 싶더래요. 난 아무래도 뭐 의정활동보다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성동구청장에 도전해서 성공을 하고 지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어쨌든 밑에서부터 정치에 대한 경험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오는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가는 분이다 보니 저도 한번 좀 우리 관심이 있고. 오늘 우리 너무 그쪽으로 그러게요. 너무 한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 효과라고 보고요. 이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서울시장을 꼭 대선 주자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역대 서울시장은 다 실제로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대선 주자였어요. 근데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시장이라고 뽑아놨는데 다음 대통령 나갈 생각만 하고 살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서울 시민으로서 한번 생각해. 좋지 않죠.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정원호 구청장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도 이분을 대선 주자로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장점이. 그런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밑바닥에는 깔려 있겠죠. 정치인인데.